어디야? 사망자 혈액에서도 마약이 검출됐어요. 천만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범죄도시 파이팅! 잡아야 돼. 영화에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동작 그만 세관입니다. 열심히 찍은 작품이고요. 꼭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 진심을 다해 만든다면 관객분들이 좀 찾아주시지 않을까. I just want people to sit in that theater and just go on a cinematic ride. 비쌌어요. 비싸요.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다. 우리가 꼭 영화관에 가야 되는 이유를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And we're able to make this decision because of our great confidence in the Korean content industry, and we will continue to make great stories. 심심풀이도 보는 영화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OTT가 소화를 해줄 것 같거든요. 현재 30억 이상 되는 대중영화가 한 8편 정도밖에 지금 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 이런 걸 어떻게 힘으로 열어? 이거 머리를 써야지. 그렇지. 빙고. 그렇지. 지금부터 여기 나탄다. 이상용 감독,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3.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의 가장 큰 화제작입니다.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악한 범죄자를 맨주먹으로 응징하는 줄거리는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일단 스토리라인도 되게 이해하기 쉬운 편이고 크게 생각을 안 가지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 재밌게 봤습니다. 주연 배우이자 제작자인 마동석 씨는 범죄도시 2에 이어 이른바 쌍천만 관객 영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 영화 천만 관객은 역대 21번째입니다. 범죄도시를 같이 만드는 우리 제작진, 투자사, 제작사, 우리 스태프분들, 그다음에 배우분들,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거의 이런 뜨거운 약간 열정과 헌신으로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좋은 분위기에서 촬영을 했던 게 아무래도 영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름 성수기에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잇따라 개봉하며 범죄도시 3의 흥행 흐름을 이어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밀수품을 소재로 한 해양 범죄 영화 밀수. 이 지점에 물건을 던질 거야. 개봉 한 달이 된 요즘 관객 500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승환 감독은 지난달 개봉 당시 영화에 대한 철학과 진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사이즈와 공간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함께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혜수 선배님이 이번에 작업하면서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진짜여야 한다. 진심을 담고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것. 달 탐사 과정에서 조난당한 지구인을 귀환시키는 과정을 그린 영화 더 문. 김용화 감독의 말도 비슷했습니다. 시청각적인 쾌감이 정말 극도로 좀 올라와서 흥분이 되는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4K 네이티브 촬영 방식과 렌더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사운드도 저희 600채널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영화 보는 2시간 동안 마치 내가 달에 와 있고 우주를 체험하고 있고 그 안에서 조난을 당했고. 최근 영화 미션 임파서블 홍보를 위해 서울을 찾았던 배우 톰 크루즈 역시 극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re creating knowledge in terms of the cameras, the locations,
The whole purpose of that is for the big screen. And when an audience sees this, and it is a movie, it is a different experience seeing it as a community to share an experience together with an audience. And we go to the theaters and we see it. Get my popcorn, sit down, and I want to be there with an audience experiencing the amount of effort that we put into visually, into the sound, into the story. 하지만 이 같은 호소가 무색하게도 극장을 찾는 발걸음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객 500만을 앞둔 밀수와 흥행의 속도가 붙은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그나마 한국 영화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른 작품들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올 여름 블록버스터 시장은 극장의 향방을 좀 가름짓는 앞으로 극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테스트 마켓처럼 약간 느낌이 그렇거든요. 관객들이 이제 극장까지 가서 영화를 보는 거는 굉장히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행위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블록버스터 시즌에 나오는 영화들은 기본 이상을 대부분 한다고 봤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선택한다는 거죠. 지난달 한국 영화 매출 점유율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객은 줄고 투자자는 떠나고 개봉 영화마저 줄줄이 흥행 실패하면서 한국 영화 위기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탄식의 소리,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6월까지 올해 상반기 100만 명을 넘은 한국 영화는 범죄도시 3를 제외하면 영웅과 교섭, 드림 단 3작품에 불과합니다. 1위 범죄도시 3와 2위 영웅과의 관객수 차이는 무려 890만 명. 매출액 차이도 800억 원이 넘습니다. 2위부터 10위 스위치까지 9편의 관객을 모두 더해도 780만여 명으로 범죄도시 3 한 편의 관객 수를 넘지 못합니다. 침체 속 그나마 선전하는 한국 영화들마저 매출과 관객 수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상반기 한국 영화 매출액은 2,122억 원으로 코로나19 직전 3년 상반기 평균 매출의 54% 수준입니다. 관객 수 역시 2,105만 명으로 코로나19 직전 평균 관객 4,782만 명의 44%에 그쳤습니다. 천만 영화 범죄도시 3마저 없었다면 전체 평균 수치는 더 낮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이 코로나 시기를 겪었지만 미국은 사뭇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의 올해 상반기 전체 영화 매출액은 47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안팎으로 연말이면 2019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미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란 어떤 걸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먼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더 시리즈물이 많고 시리즈가 5, 6, 7, 8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을 올려야만 사람들이 믿고 보러 온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게 있고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아바타라든가 탑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큰 자본을 투여해서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걸 통해서 극장 수익을 올리겠다. 뚝 떨어진 관객 수. 단순히 극장의 위기일 뿐일까요? 한국 영화는 괜찮은 걸까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100편 이상의 영화가 개봉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많은 영화에 제작비로 투여가 된 예산이 5천억이 넘습니다. 그 5천억이 넘는 큰 돈이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신작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30억 이상 되는 대중 영화가 한 8편 정도밖에 지금 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투자 회사가 자본을 대면 제작사와 감독은 영화를 만들고 극장에서 개봉한 뒤 투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돈을 다시 새로운 영화에 재투자하는데
선순환 구조가 막혀버린 겁니다. 야, 이거 보릿고개가 아니라 세상에 보릿고개에 역병이 돌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현재 영화 관람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리에서 간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10,000원 중반의 관람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관람료는 10,000원 안팎이 많았습니다. 요새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자주 보고 싶은데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자주 보기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밥 먹고 영화 보고 하면은 막 5만 원 후딱 넘어가고 이래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000원 정도면은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러워요. 어제는 1+1으로 봐가지고 2명이었는데 14,000원이었네, 6,000원이었네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워서 1+1 아니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현재 평일 낮 기준으로 2D 영화 관람료는 14,000원,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부 특수 상영관 관람료는 주말 기준 최대 5만 원에 이릅니다. 이런 성향은 영화진흥위원회 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위원회가 지난해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영화 관람료 가격은 10,000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개봉작 수, 극장 손님의 급감, 영화 투자와 배급을 동시에 맡는 멀티플렉스와 대기업들의 위기로도 이어집니다. CGV의 모기업인 CJ는 지난 6월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3년 동안 CGV의 영업 손실이 7천억 원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CGV를 포함해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 등의 투자 배급사들이 비슷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객수 조작했다는 의혹 밝힐 만한 자료 나왔나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월에는 일부 영화가 관객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멀티플렉스와 배급사 관계자 6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박스오피스 순위를 끌어올리려 일부 영화 상영 회차의 발권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그 상영 편들이 다 매진됐다는 부분은 정말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그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도 심야 시간대는 딱 3번만 전석 매진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전체 관객 수가 적은 영화가, 그것도 다큐멘터리 영화가 무려 199회나 이게 전석 매진됐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재 위에 악재가 겹치는 상황. 멀티플렉스가 생존을 위해 시도하는 방법은 극장 특성화입니다. 관객들이 오프라인 영화관에 와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큰 스크린, 풍부한 사운드, 편안한 좌석 같은 관객들이 좀 더 몰입감 있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맥스나 4DX, 스크린X 등의 기술 특별관과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급 특별관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월드타워가 저희 그 가장 큰 플래그십 상영관이고요. 여기에 이제 620석 정도에 됐던 슈퍼플렉스 상영관을 과감하게
그 295석 절반도 안 되는 숫자로 이제 과감히 줄이면서 뭐 전석 리클라이너를 도입했고 그리고 스튜디오라고 해서 2인 동반, 4인 동반들 별도로 방입니다. 상영관을 별도로 이제 그 사용하실 수 있게 아주 편안한 그런 독립형 부스까지 이제 도입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가박스는 PC 게임과 결합해 다양한 전시 체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미니언즈 캐릭터 인형과 액세서리, 각종 영화 관람권 상품 개발로 부가 수익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넷플릭스화 되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넷플릭스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는 한국 영화 산업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자본을 무기로 넷플릭스는 제작비에 목마른 감독과 PD들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 내 말 안 들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넷플릭스가 큰 돈을 벌 동안 연출자 황동혁 감독은 추가 수익을 전혀 거두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LA타임즈는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가 9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 이상을 버는 동안 모든 저작권을 넘긴 황동혁 감독은 명성 이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리지널로 제작을 할 때는 제작비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냐면 대략 제작 총 비용의 마진 한 10%에서 15% 정도를 더 주는 형태로 구매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 제작사들은 이제까지 100% 제작 비용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70-80% 정도의 제작비를 주고 방영료로 나머지 한 20-30%는 자체 조달, OST를 팔던가 아니면 PPL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 100%를 맞춰 나가는 형태. 자기들의 마진을 남기는 게 굉장히 힘든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는 마진을 인정을 해서 딱 사주니까 사실은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드는 것들은 모든 정권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비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넷플릭스에게 넘겨서 뭐 추가적인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회자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의 얘기들이거든요. 흥행에 실패할 위험을 넷플릭스가 감수하며 제작비를 챙겨주는 계약 구조는 제작자들에게 고마운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가가치에 대한 모든 수익도 넷플릭스가 다 챙겨가는 불균형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이 아예 파업에 들어가면서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들은 넷플릭스 등 OTT 기업들을 향해 콘텐츠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Netflix, don't chill. It's time to pay your bills. I think we're here at all of the studios today looking for a fair deal, and we, really value what we do and what we contribute to the business, and we need these studios to value it as well. I hope there is no strike. I support my writers, but we have a lot of staff and crew that will be affected by this, but they got to get a fair deal. 넷플릭스는 1997년 DVD 대여 서비스로 출범했습니다. 그 뒤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2016년부터는 130여 개국에 동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엔 전 세계 가입자 수가 1억 6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으면서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콘텐츠에 4년간 3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The director Guillermo del Toro called me in the middle of the COVID lockdown, and he said, "I realize now that's really all I need in life is food, water, and stories. Good storytellers, great storytellers, and the tools that really do help the process in so many ways, and how we harness them and how we use them will determine how we do things. Many ways to watch movies. So the beauty is, I think that you have access to the world, to a great big wide world of movies, and then you could watch that in a theater, you could watch it at home, you could watch it. You're sitting on right now a device that is filled with the greatest entertainment of all time. 넷플릭스는 콘텐츠 생산과 소비에 있어 현지의 관행과 문화를 반영하는 현지화 전략에 철저합니다. 넷플릭스 하면 그 3C 전략이 제일 그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컨텐츠, 코스트, 컴피티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컨텐츠는 현지화 정책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있다 보니 그런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지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고, 넷플릭스를 비롯해 OTT 앱을 설치한 인구는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700여만 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넷플릭스 앱 사용자는 1,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2위 쿠팡 플레이와는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3위 티빙, 4위 웨이브, 5위 디즈니 플러스 순입니다. OTT 기업들의 국내 매출 규모는 1조 3천억 원 수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온 대길의 눈앞에 그토록 그리던 그녀가 나타납니다. 오셨군요, 우리 대길 서방님. 이 목소리의 주인공.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지무비라는 영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나현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작한 영상물 콘텐츠만 500여 개, 구독자는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일단은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약간 지루한 부분이나 공백 없이 좀 템포감 있게, 몰입감 있게 구성하는 걸 예전부터 사실 지금까지 그냥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이고요. 사실 예전에는 영화를 좀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 추세가 거의 영화 80%에서 드라마 OTT가 20%였다면 요새는 그게 아예 바뀌어버려서 OTT 드라마 80% 그리고 영화 20%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조회수 700만을 넘은 인기 동영상 가운데 영화보다는 OTT 드라마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합니다. 이렇게가 인기 동영상 순위인데 그래서 지금 체크를 해봐도 1, 2, 3, 4, 5, 6, 7, 7위까지 다 드라마. 영화가 8위 하나 있다가 그 이후에도 이제 10, 한 4위까지 다시 또 드라마. 그 다음에 영화, 극한 직업. 그 다음에 또 드라마, 영화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OTT 플랫폼은 영화 유통시장의 관행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홀드백입니다. 영화가 개봉되면 극장에서 최대 석 달 동안 상영된 뒤 이후 TV, VOD 시장인 IPTV와 인터넷 VOD를 거쳐 그 뒤 월정액 플랫폼으로 유통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봉했던 비상선언은 한 달여 만에 극장에서 OTT 플랫폼으로 곧장 넘어갔습니다. 승리호, 사냥의 시간은 아예 극장 개봉 대신 OTT로 직행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영화가 유통되던 홀드백 관행이 무너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아가는데 1시간, 돌아오는데 1시간, 영화 보는데 3시간 하면 하루를 온전히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도 OTT를 선택하는 관객들이,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OTT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를 구독하지 않고 여러 개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극장 산업이라는 게 다 지금 멀티플렉스로 다 재편이 된 상태에서 이런 스크린 하나의 관광극장이 극장가에서 또 버텨내고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 35mm 영화가 오면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편집할 때는 무지하게 신경이 날카로워요. 왜요? 아니 1권하고 2권하고 바꿔주면 안 되죠. 어렸을 때 영화를 좋아했어요. 갖고 왜 몰래 들어오기로 하고 이걸 인연이 돼갖고 매점에서 장사도 하고. 우리는 관객이 많으면 정말이죠. 내가 힐링이 되니까. (90석의) 소극장에서 300석 규모의 중극장까지 다양한 크기의 11개 극장을 한 층에 모아놓은 CGV 강변극장. 최고급 음향시설과 최고 품질의 카페트, 컵홀더를 갖춘 넓은 좌석까지 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개관을 알리는 영화축제가 개봉 3주째인 오늘 서울 관객만 103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영화의 흥행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굉장했어요. 외국 영화 못지 않은 것 같아요. 네. 134 대타라! 액션! 우리 한국 영화의 산업화에 일조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제 무대에서 우리 영화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에 전념을 하려고 하죠. 김일성의 목을 따오는 것이다. 영화 실미도가 개봉 58일 만인 오늘 한국 영화 가운데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실미도는 684 부대라는 대북 특수부대원들을 통해서 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을 정면으로 다뤄 중장년층 관객까지 극장으로 불러 모으는 등 영화 관객의 저변을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네티즌 펀드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작비 그 목표액이 빨리 달성이 됐고요. 가족 공포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이 작품은 200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 판권을 파는 등 모두 330만 달러 어치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To give the award for Grand Prix to the Korean film Old Boy.
For us, we look at Korea because Korea is very successful abroad. Korea knows how to sell their films abroad. And we've seen it with Parasites, obviously, but not only. Also in the audiovisual field, with Squid Games, with music. The soft power of Korean culture is very strong. And France also is quite strong in terms of soft power. But I think we have to learn about how did you manage to export the content in Asia, in North America. 당시 화제작들을 만들었던 영화 관계자들에게 지금의 변화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저희가 한 28년 동안 45편의 영화를 제작을 했네요. 접속, 건축학개론, 또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 그리고 임술래 감독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당연히 굉장히 실험적이고 또 개성적이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영화관 매출도 급감하고 또 투자사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영화들도 번번이 흥행에 실패하다 보니까 모험을 두려워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장화홍련을 만들었던 최재원 대표. 당시에는 신인 감독에 불과했던 봉준호 감독의 입봉작 플란다스에게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도 했고, 장화홍련, 놈놈놈, 마더 이런 거를 했고요. 봉준호 감독님 플란다스에게도 아마 제 기억으로 제작비가 9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영화에 대한 투자를 시작을 하는데 시장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위기설이 돌 때는 사실은 제작 자본의 위기였거든요. 지금의 위기는 제작 자본의 위기에다 플러스 저희가 이제 제작 자본의 위기가 하나의 보릿고개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어버리고 소비 습관이 바뀌어버리고 콘텐츠의 유통의 플랫폼의 변화들이 가져오는 거죠. 이건 역변이죠. 두 개가 동시에 온 거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하던 여고생이 저수지에서 생을 마감한 실화를 다룬 문제작 다음 소희. 영화 다음 소희는 칸 영화제에 초청받아 비평가 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정주리 감독에게 최근의 한국 영화 시장은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가닿기를 바랍니다. 한국 영화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인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모두의 관심의 한복판에 있구나 하는 걸 정말 절감할 수 있었어요. 불과 1년 전에 그렇게 정말 한국 영화의 위상이 어떤 정점에 다다랐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한국 영화계의 한 일원으로서 너무나 큰 자긍심을 느낀 그런 때였는데, 불과 1년이 지나서 지금 모두가 한국 영화의 위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게 현저하게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개봉 초기 500개 이상의 상영관을 확보했지만 열흘도 안 돼 200개, 또 100개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또 영화를 보신 분들이 또 소개를 해주시고 하면서 2주차, 3주차에 관객분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영화를 보러. 근데 상영관은 늘지를 않더라고요. 좌석 점유율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1위를 찍고 이러는데도 상영관 수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관객분들이 보시고 싶을 때 조금이라도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작은 영화들을 만드는 분들에게도 좀 더 희망이 생기고 좀 더 해볼 만한 의지가 생길 텐데 자본의 흐름이 지금처럼 원활하지 못하다면 돈이 되는 영화에 상영관을 몰아주는 관행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름이라도 한 번쯤
들어본 신작이라고 한다면 5편에서 10편 정도가 매주 개봉합니다. 이 10편의 영화 중에서 특정 영화가 전체의 상영 자원의 70%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9편이 30%를 놓고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제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부르는 상황은 다른 영화들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도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안 좋은 점. 범죄도시 3이 일반 영화들보다 조금 더 큰 상영관에서 대형 상영관에서 상영이 됐다. 그리고 전체의 거의 80%에 근접할 정도로 이 범죄도시가 전체 좌석을 차지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지원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의 3%로 적립되는 영화 발전기금. 정부 출연금으로 시작한 영화 발전기금마저 매해 2천억 원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지만 지난해부터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11월쯤이면 영화 발전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나설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제 세수 부족에 따라서 이제 긴축 재정 기조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복권기금 같은 다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어서 올해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업계에서 이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서둘러 개정해 극장부터라도 숨통을 트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영화도시 부산.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아 그거 전이다. 그거 전이에요. 왜냐면은 친구한테 이상하다고 말하기. 맞아. 그렇게 많아 뭐가? 되게 많아. 영화 보기 전에 집에 가는 길에 약간 안개 속의 학교. 한국 영화계를 이끌 차세대 인재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는 40년 전 세워진 영화 연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연출, 촬영 등의 분야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이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감독, 11기 기생충 봉준호, 1987 장준환,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5기 타짜 최동훈, 25기 사냥의 시간 윤성현, 승리호 조성희 감독 등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옛 모습과 봉 감독의 졸업작품 지리멸렬도 볼 수 있습니다.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꿈꾸는 30여 명의 교육생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뭐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한 반 혹은 한 학교 정도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은 영화라는 이 큰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뭐 이 업의 가장 큰 장점이랄까?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슛, 레디, 액션.
그래서 다른 장소에선 영화 제작 실습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좋아할까요? 네, 컷이요? 컷이요, 컷. 바로 다시 한번 준비할게요. 카메라와 조명, 마이크, 소품, 미술, 분장은 물론 출연 배우들의 동선 확인까지 30여 명의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테이크 3. 20분짜리 단편 영화 날개 제작 현장입니다. 컷입니다. 플레이백. 플레이백 해주세요. 다 각자 맡은 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 성실히 수행을 해야 저는 영화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배우의 감정에 얼마나 그 카메라가 동화되느냐, 그 배우에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 한 올 같은 것도 뭔가 이 배우의 뭐 상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카메라 앵글 넘어 정제된 최고의 한 장면을 얻기 위한 땀과 노력,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실례합니다. 저기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장기 결석 중인 아동의 집에서 겪게 되는 상황을 네. 그린 24분짜리 단편 스릴러물. The jury awards the second prize to Wang Yin for The Hole. From South Korea. 올해 3월 한국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한 학생들이 만든 이 작품은 제76회 칸 영화제 학생 단편 부문에서 당당히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민도 다른 영화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은 저의 내년과 5년 뒤를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딘가에 가려져 있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전할 수 있는 얘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서 부모님도 정말 재밌게 이제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영화를 이제 계속 끈기 있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장 큰 거죠. 한국영화라는 기관차. 관객들의 사랑을 연료로 K 콘텐츠를 세상에 알려왔지만 요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재도약의 돌파구를 찾아갈지 아니면 침체의 궤도로 계속 달려갈지 전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객들의 관심, 제작자의 헌신과 제도적 뒷받침, OTT 환경에 맞서는 새로운 전략이 조화롭게 맞물려야 한국 영화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습니다. 박찬호, 방준호.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70년대, 80년대 감독들이 제2의 봉준호가 나와야 돼, 뭐 제2의 박찬욱이 나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건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뭘 하고 있냐라는 측면이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꾼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산업이 굴러갈 수 있는 거라 있는 그런 공간, 무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런 환경이 이걸 못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지난 10년간 우리가 누렸던 천만 영화의 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시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수익이 나는 영화는 무엇인가? 이건 이제 한국 기획자들의 힘이었던 거죠. 이제까지 솜씨 좋게 이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이제 저는 이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기획력에 시각적인 능력까지 다 보완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천만 영화 같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그런 그 프로토타입이 안 나온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데드맨? 용감한 신 웨이브에서 하는 이 영화도 이제 올해는 극장 선개봉 하겠다라고 했었던 터라 이제 공생 관계를 생각한 거죠. 이제 워낙 극장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런 전략들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극장에서 걸리는 것만 영화야라고 생각했던 인식 자체도 이제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 이제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극장용, OTT용 영화 이런 부분들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에서부터 조금 더 이제 각기 색깔을 입혀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케이요. 오케이입니다. KBS